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뉴스가 들려왔는데요. 이미 한국장에서도 관련 종목들 재료가 반영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뒤늦게 트렌드를 쫓아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태양광과 2차전지 쪽으로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을 하고 BBBA라는 미국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취지로 큰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는 법안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죠. 결국 예산이 줄어들었고 이름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변경이 되면서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발효가 되는데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합뉴스가 법안의 내용을 한 장의 사진으로 잘 정리를 해두었던데요. 크게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한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은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죠. 그런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런 지원금에 대한 재원은 미국의 대기업에게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부과를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요소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번 법안이 시작되면 가장 큰 혜택이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개 섹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태양광부터 보겠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세제 혜택인데요. ITC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23년도 종료 예정이었는데 그 기간을 2034년까지 10년을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공제세율도 26%를 30%로 확대하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에 더욱더 많이 투자를 장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 전지를 구성하는 부품에 세금 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태양광 전지는 폴리실리콘이라는 소재를 기본으로 웨이퍼, 모듈, 셀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태양 전지의 부품을 미국 안에서 만들면 역시나 개별 품목마다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하나솔루션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글로벌 기업이죠. 현재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인데요. 1.7기가와트의 모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기가와트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 증설분까지 감안한다면 세제 혜택으로만 2,600억 원이 세이브되는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겠죠. 하나솔루션은 셀과 모듈뿐만 아니라 원 소재인 폴리실리콘, 웨이퍼까지 미국에서 생산하려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즈음에는 태양전지 전 부품을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혜택을 최대한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화면은 하나솔루션의 주봉 차트입니다.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 2주간은 숨을 고르면서도 주가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의 호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보통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도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큰 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이번 주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다만 조정을 주지 않고 날아가 버리면 그냥 인사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전기차 쪽 보겠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인데요. 전기차를 많이 구입하라고 직접적으로 독려를 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면 7,500달러를 지원하는데요. 한국 돈으로 약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사면 4,000달러를 지원하게 되죠. 신차 지원금은 두 가지 기준으로 각각 3,750달러씩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전기차 보조금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전기차를 1년에 20만 대 이상 판매를 하는 대형 제조사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테슬라와 GM은 직접적인 보조금 수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두 업체는 1년에 20만 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 제조사의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다가 이제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판매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 7,500달러는 좀 디테일하게 봐야 합니다. 일단 전기차를 북미에서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만 조립하면 되는 게 아니고 차를 구성하는 부품이 북미에서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전기차 원가의 30-40%가 배터리입니다. 그러므로 배터리 생산이 북미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보조금은 받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품 비율은 당장 내년부터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이 기준은 매년 상승하다가 29년에는 부품의 100%가 북미에서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배터리 소재가 있죠. 그 소재가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40% 이상 사용을 해야 되고요. 매년 조금씩 올리면서 2027년부터는 소재의 80% 이상을 사용을 해야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타격은 중국 기업들인데요. 특히 2차 전지 점유율 1위 기업인 CATL이 타격을 가장 크게 입습니다. 북미에 생산 공장이 없고 중국은 미국과 FTA 체결이 되어 있지 않죠. 이번 보조금 지급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에게도 악재인데요.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해야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현재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공장을 착공하더라도 2025년부터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미국 시장 공략이 어려워졌다는 게 두 기업에게는 먹구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들은 호재로 작용되겠죠. 현재 배터리 3사가 모두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규모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증설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번 법안의 최대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숙제가 있는데요.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원재료도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한국도 원재료 대부분은 중국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는 85%이고 양극재는 73%가 중국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장 중국 재료를 60%로 낮추어야 되는 게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약 4개월이 남았는데요. 공급망을 빠르게 다변화하는 게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LG에너지 솔루션 주가를 보면 역시 호재는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35만원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46만원까지 회복했는데요. 단기간에 주가가 9만원이 상승을 했는데 상장일 시초가가 워낙 높았죠. 그래서 현재 시초가 대비해서는 23%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테슬라와 GM은 이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LNF는 테슬라에게 양극재를 직접 공급을 하고 LG화학은 GM에게 양극재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소재 기업 중에서도 이들 두 기업은 조금 더 크게 호재가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LG화학 최근 주가 상승이 무섭습니다. LG엔솔이 물적 분할로 상장하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했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